문재인 대통령은 내성적이지 않으세요? 내성적인 정도가 아니라 저는 예전에 2012년도에 대선 기간 동안 2번에 싸웠어요. 제가. 네? 대선 기간 동안 2번에 싸워 2번 제가 삐져가지고 캠프에서 나갔다가 다시 끌려오게 했거든요. 되게 그쪽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경상도 스타일, 보리군둥이라고 하잖아요. 뚝뚝하고 진짜 저도 대구지만 고향이 대구지만 전형적인 경상도 스타일. 여성한테 아주 다정한데 남성들한테 절대 다정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계속 안 하시려고 하시다가 이제 끌려와가지고 그때 2011년도에 10년도에 그 북콘서트 할 때부터 해가지고 어거지로 끌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말에 송년회 때 우리 참여정부 사람들 전부 해가 송년회 할 때 앞에 이제 제하고 김만수 부태가 쭉 앉아있는데 너희들이 책임져. 내 끌어들였으니까 얘 알겠다고 책임지겠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같이 했던 기억이 나왔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대통령. 그래서 눈을 자주 안 맞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아니 대통령님이 힘들고 행정사님도 힘들죠. 둘 다 성격이 경상도니까 시키다가 안 하면 저 짜증내고 본인은 왜 시키냐 하고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이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의 위험에 빠졌습니다.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면서 국민을 향해 쉼없이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우아하게 서로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자를 대화를 나눈 걸로 했는데 이미 다 오셔서 이제 인사도 다 나누시고 해서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정치수다 시끌벅적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 행사의 사회를 맡은 홍범숙이라고 합니다.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핸드폰은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선거법에 저촉되어 있는 단어가 몇 개가 있다 그래요. 후보자, 낙선 이런 문구는 가능하면 절대로 사용 안 해주시고요. 저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 저희 파란 고양이에 대해서 행사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파란 고양이 회장님이신 한승원님을 모셔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한승원님? 너무 넓어가지고 안 보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파란 고양이는 고양이시를 기반으로 해서 작년 7월에 민주당 당원들이 모여서 결성한 단체입니다. 대선 패배를 딛고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그리고 당원이 주인 되는 그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의 하나로 저희가 작년 8월부터 이제 시청 촛불표에 나가가지고 당원 모집을 하였는데 그게 그 결과 지금 누적 가입, 당원 가입 수가 1,642명. 올해 5월부터는 저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성명을 이제 그 시민 모임 또 그 MJ 고향과 연대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열리는 저희 그 시끌벅적 행사는 이제 당원들과 정치인들의 소통을 통해서 정서와 가치를 나누고 그리고
공정한 경쟁, 올바른 선택으로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다가오는 2014년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치수다 시끌벅적은 저희 대의민주주의 성실히 이행하고, 그리고 검찰 독재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례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란 고양이와 그 시끌벅적의 취지를 잘 설명해 주신 하시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 이게 저희가 원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났습니다. 이거를 앞에 부분 잘 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가치와 정서 공감, 단합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위한 정치수다 시끌벅적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한 분을 모실 텐데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장철영 행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인공님은 당연히 행정사님이시지만 여러분들도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꽃은 이름을 불러줘야 꽃이 되듯이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일어나서 아주 짧은 본인 소개 그리고 성함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걸로 저희 상견례. 저는 이 행사에 진행을 맡은 한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 서구에 출마 준비하고 있는 장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조간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민 최원준이고요. 주말에 시간이 잘 안 돼서 주중에 화요일 정도 아침에 그 1인 시위를 화정역에서 하는 걸 요즘에 주로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철영 행정사님하고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고 또 이런 좋은 자리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제 이름은 서우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파란고양이 두모라고 하고요. 여기 다들 제각이요. 안녕하십니까. 파란고양이 4호 김필호라고 합니다. 저 디자인 제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사회서비스 이종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란고양이 코고요. 제가 일산 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잘 되시도록 계속 올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NJ 고양 오민재라고 하고요. 파란 고양이랑 서명운동, 후쿠시마 서명운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산 서구 가자동에 살고 있는 성승엽 당원입니다. 우리 장철영 우리 행정사님 그리고 고양 민주당원과 함께 똘똘 뭉쳐서 함께 일산 서구를 위해서 함께 크게 응원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이루라고 그러고요. 서울 서대문에서 왔습니다. 응원하러 왔어요. 어제 봉화마을 갔다 왔고요. 민당 당원은 아닙니다만 봉화마을 갔다 왔고 활동하는 거는 나는 지방의회에서 일한다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파란 고양이 77호고요. 박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란고양이 판우정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양병에 살고 있는 박주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을 김채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여야 되는 거는 사실은 장철영 기자님은 예전에 신의 신문 사기기자인데 제가 말지기자였었거든요. 목록 기자였는데 잘 안 친한.
지상천공사는 국회의원들이 특히 지역에 누구신 것이냐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정치자는 친명이건 친미건 할 것 없이 지역 국회 모든 결정에 당하는 그리고 강력 같은 선택 신앙을 좀 움직이고 안산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회의로 쫙 하던 일이 사실 당내 당원들이 하지 않고 저거 국회의원식으로 어제 상황이 되고 개인적으로 뭐 정책생각도 살 텐데 지방공사는 당연히 안 했을 거라고 그런 공약들이 한 거죠. 제 이웃이 불편하면 저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하는데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재현이고요. 옆 동네 부천 삽니다. 출마 예정자고 정치인이다 보니까 말도 많고 말도 잘하는 것 그 추설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름은 강남규고요. 강남 살지는 않습니다. 인천 서구에 삽니다. 장채영 문제하고 제가 2012년에 만났죠. 현장에서 이제 촬영하고 최근에는 그 이재명 당대표 송영길 당대표 보고서가 하면서 현장에서 둘이 같이 열심히 뛰었는데 아쉽게 됐지만 또 내년에 가까운 걸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남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란고양이 18호 김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분도 네, 나보다 먼저 해주셔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기 일산 서구 주민이고요. 사실은 제가 아는 아주 제가 존경하는 분의 소개를 받고 저희 되게 장소에 좀 알게 됐는데 사실 잘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네, 소개 배우려고 왔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이나 저희 당원이나 여기 주민들이랑 모두 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된 것 중에 하나가 당원 민주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의 파란 고양이의 목표도 당원 민주화, 이해는 민주당, 강한 민주당입니다.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정철영 탐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정철영의 인생 4컷이라는 순서를 마련을 했는데요. 그런 사진사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사로서 더 많이 알려져 계신데요. 장철영 행정사님이 고른 인생 4컷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설명 좀 예, 저 사진이 아마 여러분들이 노무현 대통령 워딩을 가장 많이 들었던 축약된 연설했던 곳입니다. 민주평통사에서 원래 30분만 강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갑자기 원고를 보시더만 나 원고 안 읽을래. 여러분들 좀 시간 많으십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 좀 길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밥 안 먹어도 됐습니까?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3시간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치 철학을 저 한 장소에서 다 풀어 헤쳤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이, 외쳤던 모습이 그 폰에 담긴 외침이었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가장 명쾌하게 이거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그때 행사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에 5월 14일 돌아가시고 7일장을 하고 경복궁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권영사님 만나면서 내 반쪽이 무너졌다. 김대중 대통령이 저렇게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처음 봤고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 그 퇴임하시고 나서도 몇 번 이제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했는데 저런 모습은 저도 처음 뵈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21세기 기틀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얼마나 슬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인생에서도 저 컷을 찍으면서 많이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이 장면 기억나시고 되게 많이 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 이 행사 이후에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네, 8월달에. 네, 8월달에 김대중 대통령님도 사과하셨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실까요? 네. 예, 이거는 이제 그 봉화음악회 때 그 대통령께서 봉화음악회 때 이제 시민들이 촛불 들고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에 이제 촛불 드는 모습을 보고 좀 뭔가 새롭게 느낌을 좀 많이 받았을 때였습니다. 이때가 좀 나중에 뒤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아이씨 열받아서 안 되겠다라고 했던 시점이 저때 시점부터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기회 되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몇 년도라고? 이게 2018년도가 겁니다. 아름답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입니다. 저 왼쪽이 제가 같은 분 맞나요? 예. 제 왼쪽이 청와대 전소부에 있을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지금 현재 제 모습인데요. 제 카톡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예전에 멈추면 죽는다는 문구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멈추면 죽을 시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절대 멈추지 않겠다라는 문구로 한 20몇 년째 그 문구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에 서 있는 모습이지만 웃으면서 이제는 멈추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알려드리려고 드렸습니다. 근데 저때 당시에 네. 실례지만 한 몸무게가 저때 91kg에서 93kg였습니다. 근데 사실 카메라가 엄청 네. 무겁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 들고 있기가 어려운데 두 개나 들고 막 뛰시는데요. 체력이 엄청 좋으신가 봐요. 좀 운동. 유도를 옛날에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유도를 했었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2 때까지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선수 생활을 하다가 선수 생활을 하기 싫고 사진이 또 원래 좋아서 고등학교 때 사진을 또 했고 또 친구였지만 워낙에 사진 서클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도 많이 싸우고 많이 두들기 맞고 그랬는데 학교 간부도 했거든요. 체육부장 하면서 이제 체력은 이 친구도 지금 대회 나왔지만 체력은 좋아서 제일 바로 뒤에 앉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럼 유도부랑 사진부랑 어디에서 더 많이 맞으셨나요? 맞은 적은 없어요. 안 맞으셨어요? 네, 맞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직장 생활을 잘하시는. 저 때를 한 번도 못 합니다. 달리기를 진짜 엄청 잘하셨나 보네요. 역시 달리기 잘하는 게 고발이라고 옛날에 했었는데요. 달리기 잘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혹시 더 재밌는 질문은 없으시겠죠? 저 하나 있습니다. 네. 저 사진은 누가 찍어주신 거예요? 달리는 거. 네, 저거 그 컨셉. 그때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 사진 기자들은 제가 뛰는 모습을 다 찍었습니다. 맨날 뛰었기 때문에 안 뛰는 날이 없었고 항상 카메라 들고 뛰어다녔기 때문에 저 사진을 준 사람은 딱 한 명이었고요. 나머지 찍어놓고 다 죽어요. 주기 싫다고. 왜냐하면 그 프로필 쓸까봐 공짜로 주기 싫다고. 그런 비밀이요. 예, 저거는 이제 국민일보 지금 K만 원수 선배라는 분이 찍은 거를 칩을 내가 얼른 뺏어가지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최근에 찍으신 예,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재명 후보 전속으로 있었던 친구가 강남에서 스튜디오에서 찍은 지난 이번 달 초에 한 며칠 안 됐어요. 일주일 좀 지나면서. 제 친구가 있네요. 친구분이 아유, 후배죠. 후배. 예. 네, 후배. 죄송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이제 멋진 모습으로 저희 고양시에서 또 정치인으로 많은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저희가 이제 네 번째는 아주 사적이고 정치적인 질문이라는 시간인데 저기 아까 사실은 들어오시는 분에게 포스트잇에 이제 질문을 써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이제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포스트잇이 저희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식사한 거부터 가볼까 합니다. 가족관계. 저 아들만 셋이고요. 큰아들은 지금 22살이고 군대 갔다 왔고 현역 병장 제대했고 오늘부터 강원도에 알바 뛰러 갔습니다. 방학이라 가지고 제가 등록금 안 줍니다. 알아서 입학금만 내주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해결. 둘째는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입학금을 내주고 그 다음 학기는 장학금을 받든지 휴학을 하든지 뭐 알아서 해라고 하니까 지금 둘 다 알바하기 바쁘고 셋째가 고1입니다. 셋 다 남자고 셋째도 지금 용돈 적게 준다고 알바하고 있고요. 하여튼 남자들이다 보니까 통제권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삼형제 모두를 알바 전선으로 아버님이시군요. 네, 네, 강하게 잘 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학교에서 학교께 가장 재밌었던 과목. 체육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크게 과목이 수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좋아했었는데 고3 때 고기 때 그 정규조 저희들이 이제 평교사 협의회라는 게 이제 저희들이 고기 때 처음 발족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선생님하고 좀 부딪히고 하고 나서부터 고3 때부터 공부보다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그쪽으로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나는 이 사회를 좀 바꿔볼까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집은 잘 살았었는데 고3 때부터 부도가 나서 좀 위축이 되는 상태였고 개인적으로도 굳이 아버지 필요 없이 제 혼자 벌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자신감도 있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3학년 때는 체육 과목 위에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다이어트 비법. 살을 엄청 많이 빼셨잖아요. 모두에 정말 되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최근에 살을 많이 빼시는 거예요? 네. 그 여사님한테 작년 12월 달에 사실은 출마한다고 권 여사님한테 공항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권 여사님이 조건을 붙이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클래씩 신발을 막 붙는다 생각하고 걸어라. 약속해라. 지지한다. 이래가지고 약속하겠습니다. 해서 사실은 거의 하루에 10km씩 걸는 것 같아요. 10km. 동네, 여기 일산 서구에서 산 지는 20년째인데 사실 이렇게 사사시 걸어보기 또 처음이었어요. 골목골목, 그 가게 다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살이 빠졌어요. 왜 빠진지 모르게 빠져버려가지고. 먹는 걸 일부러 조절한 거 아니시고? 아니요, 절대. 근데 밥맛은 없었습니다. 걷다 보면 하도 욕을 많이 넘어가지고 지역에서 걸을 때마다 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민주당 욕을 하고 욕 다 얻어볼 때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가냐? 스트레스 해소하시라고 쓰겠습니다. 하니까 막 웃으시면서 너 마음 자세 잘 됐다. 다음에 또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욕할 때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듣자. 그러면 구석에 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노인정이라든가 가게 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한테 충고도 많이 들었지만 또 개인적으로 한 달 뒤에 또 가면 살 빠졌네요. 네. 또 한 달 뒤에 가면 또 살 빠졌네요. 이래가지고 그게 좀 다이어트의 비법 아니었나 싶습니다. 베스트 프렌드 5명의 이름을 서보선이가 제 고등학교 동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선이고요. 그 안에 지금 경환이가 있는데 좀 곧 수행 올 친구인데 이 친구는 사실은 동생이지만 송영길 대표였을 때 같이 그 수행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친구고요. 선생님 일단 5명의 이름을 그 다음에 계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지구에 없는 하늘에 있는 우리 친한 장재영이고요. 친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누나,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 친구가 많이 없으신가 봐요. 친구는 상당히 많은데 베스트 프렌드. 다들 이게 다 베스트 프렌드를 해가지고 각자의 위치에 맞게 친한 친구들이라 가지고 이게 총체적인 이렇게 말하기가 좀 곤란한. 네, 수습이 좀 아니시죠? 네. 어쨌든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가족을 베스트 프렌드라고 말하시는 거에 되게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가 남들이랑 잘 지내지만 막상 가족을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변명을 좀 드리자면 저도 아들이 있는데 너 친한 애 누구야? 그러면 다 친해 그러더라고요. 남성분들의 그때 특징이신가 봐요. 친구는 많은 걸로 다시 마지막으로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저는 영화를 봅니다. 이미지를 많이 찍었던 것도 있었지만 예전에 영화를 1년에 한 100편 정도씩 봤거든요. 4번.
근데 지금은 잘 못 보고 있는데 어떤 경험을 보셨죠? 어떤 영화관에 갔어요. 아, 영화관에? 네, 영화관에 새벽에도 가서 보고 마지막 영화 신야 영화 보고 하고 일 마치고 혼자 많이 다녔어요. 그 영상에 대한 일단 애정이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멋진 사진을 많이 찍어내신 거 아닌가? 아, 추가 질문, 추가 질문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 제가 꼭 이것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MBTI 성향 혹시? ENFP인가? PJ라고 했습니다. 아, 어떤 성향? 외향적인 성격이고요. 좀 약간 적극성을 띠고 있는데 이게 되게 우울할 때 하면 또 아이가 나와요. 그 성격이 예. 다중인격이 있어요. 안티이신가? 안티? 이게 2003년 동 2004년도에 사실은 MBTI가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나와 참여정부 때 이걸 처음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성격 보고 부서 바꾼다 가지고 내 부서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예체능이 제외. 그래가지고 전문직은 제외되고 예. 전문직은 제외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평가를 받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외향적인 성격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정치를 하기에는 외향적인 성격이 진짜 맞겠죠. 네. 약간 잘난 맛에 살아야지 정치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제 사적인 질문은 있는데 꼭 사적인 질문 한 가지 더 하고 싶다 이런 분 있나요? 그 문재인 대통령 내성적이지 않으세요? 내성적인 정도가 아니라 저는 예전에 2012년도에 대선 기간 동안 2번에 싸웠어요. 제가. 네? 대선 기간 동안 2번에 싸워 2번 제가 삐져가지고 캠프에서 나갔다가 다시 끌려오게 했거든요. 되게 그쪽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경상도 스타일, 보리문둥이라 하잖아요. 무뚝뚝하고 진짜 저도 대구지만 고향이 대구지만 전형적인 경상도 스타일. 여성한테 아주 다감한데 남성들한테 절대 다감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계속 안 하시려고 하시다가 이제 끌려와가지고 그때 2011년도에 10년도에 그 북콘서트 할 때부터 해가지고 어거지로 끌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말에 그 송년회 때 우리 참여정부 사람들 전부 해가 송년회 할 때 앞에 이제 제하고 김만수 제가 쭉 앉았는데 너희들이 책임져 내 끌어들였으니까 얘 알겠다고 책임지겠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같이 했던 기억이 나왔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눈을 자주 안 맞으셨습니다. 2017년도에는 아니 대통령님이 힘들고 행정사님도 힘들죠. 둘 다 성격이 경상적이고 시키다가 안 하면 저 짜증내고 본인은 왜 시키냐 하고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자, 오늘 행정사님의 말씀은 모두 진실이니 틀림이 없죠? 예. 왜냐하면 잘못하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아, 수수대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 들어올 것도 벌써 들어왔습니다. 오늘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향 시민이랑 여기 강원 동지 여러분들도 경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휴식 시간 잘 보내셨나요? 네.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배프가 주로 없어진 것 같은데요. 아, 배프 한번 대표로 나오셨나요? 자, 여러분 정말 소중한 휴일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와 주신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박수. 소수 정예만 남았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2부 순서로 갈 텐데요. 이번에는 이제 공적이고 정치적인 질문 시간인데요. 저희가 미리 이제 의견을 좀 모아서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너무 쪽팔린다만 이렇게 질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 드리는 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여기 아무 분이나 한 분 뽑으셔가지고 읽으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분이 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꼭 내 목소리로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 순서 있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 읽어주세요. 제가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본 사회에 대한 나름의 정의와 중요성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본 사회라는 것은 사실 이게 출산하고 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사회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사회라는 게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 때 기본 소득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기본 사회라는 건 사실은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기본 사회적 의식이 먼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의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 사회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기본 사회에 대해서 의미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본 사회라는 것은 의식주에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음식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중 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들.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간단하게. 네. 네. 간단하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음식점에서 아니면 저 술집에서 맥주를 한 병 사면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에 대한 부가세를 내고 먹는데 그 맥주를 받아오는 그 상인은 이미 부가세를 냈습니다. 정부에다가. 맞습니다. 그죠? 네. 냈는데 또 우리는 그 전체 금액을 부가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럼 이중과세예요, 사실은. 이거를 따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만큼 냈으면 나라에서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복지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중과세인데 근데 아무도 건의할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왜 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했다가 그 소송 걸려고 할 거야,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을 안 했는데 그 말고도 이중과세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카드를 끊으면 고객이 카드를 끊으면 10% 과세를 내잖아요. 맞습니다. 냅니다. 예, 내는데 수수료를 전체 금액의 수수료를 내요. 그럼 10%는 국가 거잖아요. 국가에 대한 우리가 과세 그 수수료까지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중 과세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받아갔습니다. 근데 입 다물고 있잖아요, 항상. 이만큼 받아갔으면 기본적인 연유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많이 내고 그만큼 혜택을 받는다면 기본사회라는 우리가 의식도 변화해야 되지만 의식주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 부분에 대해서 독일만 가더라도 교육 자기가 공부하고 싶다 하면 외국인들도 공부하는 데는 무료로 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물며 지금 정책이 등록금 서울시립대 서울시장이 바뀌었을 뿐인데 시립대 반값 등록금도 없애겠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복지에 대해서 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 삭감해버린다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가 아니라 가진 자들의 특권만에 대한 구조를 하고 있는 거죠. 대기업의 세금을 줄여주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계속 먹이고 복지 혜택을 줄이고 있고, 과연 이것이 옳은 기부사회인가? 우리가 민주주의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세금을 내기 때문에. 1년에 2번 뭐 교육세, 뭐 재산세 다 내지 않습니까? 또 종부세도 내잖아요. 그것도 이중과세인데 종부세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따질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사실 기본사회는 의식주에 대한 기본하고 교육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기본사회 구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심이 안 되면 사실 출산 문제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사회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꼭 우리나라에서는 다음 대통령 누가 되든지 정치인이 누가 되든지 간에 기본사회에 대한 입법과 행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 저도 분명히 그 부분에서는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도 생각을 했고 예전에도 좀 생각을 했는데 진짜 너무 착하게 세금만 열심히 내고 우리가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뭐 재벌은 몇 조씩 몇십 조씩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하다고 우리도 생각하면서 왜 세금을 국민한테 쓰냐고 언론에서 떠들 때는 왜 우리가 가만히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본금융이 특히
젊은이들한테 또 취약계층한테 매우 좋은 제도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다음에 그것도 공부를 조금밖에 몰라가지고 이걸 네. 아는 체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어떤 분이 근데 기본사에 말씀을 좀 하셔서 네. 저는 중간에 질문을 네. 드렸죠. 그 작년에 우리 대선 때도 그 이재명 대표 기본소득이 공약 중에서 기본 사회가 어느 정도 이제 되다가 중간에 사라져 버렸잖아요. 포퓰리즘이라고 지금 이제 뭐 기본 사회당, 소득당, 기본소득당, 그다음에 그 민주당내에서도 기본 사회위원회 해가지고 발족도 하고 위원장 당대표 하시고 두루두루 인사분들이 지금 뭐 활동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서민들한테 알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계는 보게 되면 이제 뭐 진짜 앉아서 토론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정도인데 말고 그게 제대로 적용이 되려면 이 시민들, 일반 시민들한테도 같은 그 지금 단계에서 홍보도 되고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노력들이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당장은 뭐 없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홍보를 왜든지 저도 좀 명쾌하게 답을 좀 구할 수 있는 걸 했어요. 방금 기본금융도 이야기하셨지만 이런 부분 총체적인 거 그냥 이거다라고 하면 이거다라고 해서 그 문구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역할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기 쉬운 정리, 홍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만 열면, 입만 열면 포퓰리즘이라고 막 공격하는데 저희가 원하지만 저희한테 좋은 정이 저희가 포퓰리즘은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주의도 초독재를 만나는 것도 이가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만든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의 위험에 빠졌습니다.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면서 국민을 향해 쉼없이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